x 마이너스 뮤 제곱. 이건 알고 있죠? 이게 지금 이 식입니다. PDF인데 Z는 왜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이 1이 되는지를 펑션 오브 랜덤 베리어블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FZ를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찾아요? CDF를 미분하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CDF를 찾아야 되는데 CDF는 데피니션의 정의에 따라서 요놈이 요놈보다 작은 확률이죠. 그죠? 프로바빌리티 확률이니까 프로바빌리티고 요놈이 요놈보다 작다는 것은 Z가 스몰 Z보다 작은 확률입니다. 그죠? 자, 대입합니다. 왜 대입하죠? X의 분포를 아니까. X의 분포가 주어졌으니까. 자, 대입하면은 프로바빌리티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가 되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를 뽑아내면 양변에 시그마를 곱하고 X를 뽑아내면 요놈은 probability 양변에 시그마 곱하면 시그마 Z가 되고요. 뮤 넘어가니까 X가 뮤 더하기 시그마 Z 되는 걸 이해되죠? 그냥 단순히 곱하고 그 다음에 넘겼습니다. 반대편으로. 자, 그러면은 요놈이 뭡니까? CDF FX의 뮤 더하기 시그마 Z가 되죠. 그죠? 요놈을 미분하면 되죠. 요놈을 여기 넣고 미분하면 아까처럼 아까 이런 거 한 번 더 F 로그 X가 있으면 Y 다시는 F 다시 로그 X로 끝나는 게 아니고 X분을 곱하죠. 체인 룰에 따라. 그래서 요놈을 미분하면 FZ 뮤 더하기 시그마 Z가 되고 동시에 Z에서 미분하면 요놈 상수는 0이고요. 곱하기 시그마만 남죠. 그죠? 그래서 대입합니다. 여기 대입합니다. 왜? 이게 Z가 틀렸죠? 여기 X니까 여기 X가 돼야 됩니다. FX. 그러니까 X가 아니까 요 X 대신에 고스란히 요거만 대입하면 되죠. 밑변 시그마 Z는. 그죠? 자, 대입합니다. 이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이고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분의 요 X 대신에 요놈을 집어넣자는 거죠. 뮤 더하기 시그마 Z를. 뮤 더하기 시그마 Z를 집어넣고 빼기 뮤 제곱. 자,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곱하기 뭐죠?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시그마. 아까처럼. 아까는 X분의 1을 곱해줬는데 이제 시그마가 곱해지죠. 약분이 됩니다. 요놈 약분되죠. 없어지고. 뮤 없어지고. 그죠? 요거 약분되니까 뭐가 됩니까?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정규분포 식이 되죠. 2파이분의 1이고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분의 Z 제곱. 그죠? 2 시그마 제곱분은 Z 제곱이 되는 거죠. 요 식이 되는 거죠. 시그마 1이죠. 2분의 1 Z 제곱입니다. 그죠? 요놈의 평균은 0이고요. 분산은 1이죠. 이게 펑션 오브 랜덤 베리어블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 함수인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증가했다 감소하는 건 안 되고 지금 이 경우는 증가죠. Z가 X에 대해서 그래프 그려보면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거고 아까 로그 X도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Y 이꼴 로그 X 경우도 그래프 그려보면 X고 Y가 이런 그래프죠. 단조 증가죠. 이놈도 Z하고 X를 그려보면 기울기가 7편이 음수고 이런 거죠.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조 증가 또는 감소 함수인 경우는 펑션 오브 랜덤 베리어블을 항상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게 지난 시간에 후반부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카이스케아 분포. 카이스케아 하기 전에 정규 분포를 두 개 더하면 무슨 분포가 됩니까? 정규 분포가 되죠. 자, 코릴레이션을 잠깐 하고 카이스케아 분포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릴레이션을 하고 자, 자, function of random variable. function of random variable의 콤비네이션입니다. ax 플러스 b. 이게 뭡니까? 조금 전에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가 y 이퀄 ax 플러스 b예요. 그죠? a가 시그마분의 1이고 b가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뮤죠. 그죠? 그래서 ax 플러스 b 형태의 함수가 지금 x 분포가 주어져 있으면 지금 뭐죠? 정기 분포가 주어져 있으면 y도 무슨 분포예요? 정기 분포입니다. 표준 정기 분포도 파라메타가 뮤가 0이고 시그마가 1인 정기 분포죠. 표준 정기 분포도 정기 분포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변수 하나일 때 그렇고 변수 두 개일 때도 x1, x2가 정기 분포면 평균은 2x1 더하기 2x2가 되고요. x1, x2의 분포가. 분산은 x1 베리어블, x2 베리어블에다가 요놈이 붙어요. 요거는 x1, x2가 독립이 아닐 때, 독립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베이지안 할 때 앞에 그 자동차 사고를 잘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사람의 분율이 첫 번째 사건이었죠. x1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1년 동안 사고가 정말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가 두 번째 베리어블이었죠. 그죠? 사고 잘 일으키는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고 급하고 좀 준비 안 하는 스타일이죠. 라스트 미닛 스타일.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사고 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좀 차분하고 정리하고 또 이렇게 뭐 약속 장소도 일찍 가고 하는 스타일은 사고가 적게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변수 x1, x2가 서로 디펜던트 하죠. 독립이 아닙니다. 그때는 베이지안 예제에서 봤지만 그 두 변수는 독립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통계 결과가 똑같이 났어요. 다 0.1, 0.1, 0.1 났어요. 그러면 사람의 타입하고 실제 사고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죠. 독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x1, x2가 일반식은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코베리언스 x1, x2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베리언스가 뭐냐 하니까 데피니션이 코베리언스는 두 편차의 곱세 평균값이에요. 다시 합니다. 두 변수의 편차죠. 편차의 곱세의 평균값입니다. 독립이면 코베리언스가 0이에요. 독립이면. XY가 독립이면. 독립이 아니면 뒤에 코베리언스 팩터가 들어있습니다. A 플러스 B를 제곱하면은 A 플러스 B 완전 제곱식을 제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를 제곱하면 A 제곱, B 제곱, 2AB가 되죠. 그죠? 그래서 2AB 텀이 있는데 AB가 독립이면 X, Y 요식 자체가 이 XY하고 이 XY가 쪼개집니다. EX, EY로. 그러면 요 텀하고 요 텀이 같아지니까 코베리언스가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합처럼. 그래서 코베리언스의 특징이 6가지가 있는데 순서를 바꿔도 같습니다. 코베리언스 XY나 YX 같고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X와 X의 코베리언스가 바로 분산이에요. X와 X의 코베리언스가 정의에 따라서 이게 X고 이게 X면은 분산이 되죠. 그 다음에 상수가 X 앞에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왜? 정의에 대입해 보니까. 그 다음에 전개도 가능합니다. X하고 Y 플러스 Z는 XY하고 XZ로 쪼개진다. 이것도 역시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화 시키면 6번과 같습니다. 6번. 뒤에 코베리언스가 붙어 있죠. 붙어 있죠. 자, 코베리언스는 단위가 있고 확률은 단위가 없죠. 그래서 단위 없이
간단화시킨 파라메타가 코릴레이션이에요. 코릴레이션은 코베리언스를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로 나눠준 값이에요. 베리언스를 루트 씌우면 시그마죠. 표준편차죠. X의 표준편차하고 Y의 표준편차로 나눠준 것이 코릴레이션입니다. 근데 코릴레이션은 아무리 커도 1보다 크지 않고 아무리 작아도 0보다 크지 않은 게 아니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책에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지금 X하고 Y가 자 1986년도에 구러시아에서 체르노빌 사고가 났는데 그때 전기 폭발이 있었어요. 첫 번째 폭발은 수소 폭발이었고 두 번째 대형 폭발은 전기 폭발이었습니다. 후쿠시마 때도 전기 폭발 일어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근데 전기 폭발은 노심 속에 뜨거운 용융물이 물에 떨어질 때 생깁니다. 물에 첨벙 떨어질 때 그 많은 물이 순식간에 기화되면서 최적이 볼륨, 액체의 그 볼륨이 기체의 최적으로 볼륨을 바뀌면서 엄청난 볼륨이 생깁니다. 새로. 그럼 볼륨이 생기면 보일샤르의 법칙으로 압력이 커지죠. 풍선을 마치 부는 것처럼 안에서 갑자기 우리 에어백처럼 갑자기 그냥 공기가 확 생기는 거예요. 전기 폭발 때문에. 그래서 경락 건물이 터져서 방사능 물질이 밖에 나오는 사고입니다. 그것은 압력이 높으면 리액터 속에 압력이 높으면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압력이 낮으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X를 리액터 속의 압력이라고 하면 RP, 프레셔, 리액터 프레셔라고 하고 Y를 스팀 익스플로전 발생 확률이라고 하면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압력이 낮을수록 잘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압력이 높으면 잘 안 일어나요. 확률이. 그죠? 이런 관계죠. 데이터를 찍어보면 이런 것은 로우 값을 구해보면 거의 마이너스 1이에요. 코릴레이션 값을 찍어보면 두 변수 간에. 근데 수소 폭발, 하이드로젠 번은 RP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수소 폭발도 일어났습니다. 후쿠시마에서도. 내부 압력하고 상관없이 수소 양이 한 10% 넘고 전기가 많으면 잘 안 일어나지만 압력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찍어보면 수소 폭발 조건은 그냥 랜덤하게 찍힙니다. 이런 경우는 로우가 거의 0입니다.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또 어떤 변수는 여러분들 키하고 몸무게 찍어보면 키, 랭스하고 몸무게 찍어보면은 키가 큰 사람들이 몸무게 좀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로 찍힙니다. 그러면 코릴레이션이 거의 1입니다. 이건 1. 1입니다.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가 로우 값이 존재하는 값입니다. 코릴레이션.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으면 로우가 0이면은 이건 뭡니까? 독립이죠. 반드시 두 변수는 독립입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독립이면 0이지만 로우가 0이지만 0이라고 반드시 독립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반론이 있으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두 변수 간의 XY 변수 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찍혀 있어요. 이거는 로우 값을 계산해 보면 0입니다. 그런데 두 변수가 독립입니까? 아닙니까? 예측이 가능하죠. 이게 사인 커브나 코사인 커브 비슷하죠. 로우가 0이라도 이거는 독립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로우가 0하고 그 다음에 두 변수 XY가 독립인가 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어디가 더 큽니까? 독립이면 반드시 로우는 0이죠. 맞죠? 근데 로우가 0이라고 반드시 독립은 아니에요. 그 무슨 조건이에요? 로우가 0인 것이 XY가 독립인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코베리언스가
0이면 코베런스 0이면 독립이라고 그랬는데 x, x2, x1, x2, xn이 독립이면 베리언스 x1, x2부터 an 플러스 bp가 각각의 개수의 제곱에다가 뒤에 상수는 0이 되겠죠. 독립일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죠? 이거 우리 2학년 확률 통계 시간에 했지만 개수의 제곱이 나오고 뒤에 상수는 없어집니다. 베리언스의 경우에. 질문 없죠? 이게 나왔는데 잠깐 한 번만 더 설명하면, 바이노미얼 분포는 멀티노미얼 분포의 특수한 분포입니다. 바이노미얼은 성공 실패 두 개만 해당되는데, 멀티노미얼은 하이, 미디움, 로우. 그죠? 그 다음에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각각 일어날 확률이 P1, P2, P3, P4로 있을 때, 첫 번째 사건이 한 번 일어나고, 두 번째 사건이 두 번, 세 번째 사건이 세 번, 네 번째 사건이 네 번 일어나면 총 10번 중에 1번째 사건은 한 번, X1은 1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X2는 2고, X3는 3, X4는 4가 되죠. 다 합친 1, 2, 3, 4 합치면 N이 1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경우가 성공 실패가 아니고,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가 아니고, 어떤 케이스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이항 분포의 일반 함수는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고 노멀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정규 분포의 평균은, 다시 말하면 이 y의 평균은 미우하고 y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죠. 근데 요 x의 평균은 미우 더하기 2분의 시그마 제곱, 2분의 1입니다. 전체 나누기가 아니고 시그마 제곱만 2로 나눕니다. 베리언스는 요놈 제곱한 거, 요놈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2미우 더하기 시그마 제곱이 되죠. 가로 열고 2의 시그마 제곱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됩니다. 분산은. 평균을 제곱한 것에다가 가로 값을 곱하면 됩니다. 자, 아까 카이스키아 분포를 하다가 뒤로 돌아갔는데, 카이스키아 분포는 시그마분 x 마이너스 뮤가 무슨 분포예요? 정규 분포죠. 표준 정규 분포죠. 정확하게 말하면. 정규 분포의 한 형태가 표준 정규 분포인데, 표준 정규 분포를 곱하면 카이스키아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값이 도메인이 0부터 시작해요. 제곱이니까. 자, 카이스키아 분포도 통계할 때 많이 했죠. 우리 기억납니까? 확률 통계 내가 했나 아니면 다른 분이 했나? 확률 통계 내한테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근데 내한테 안 듣고 딴 강의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x 플러스 y가 z인데, x가 정규분포고 y가 정규분포면 z도 정규분포죠. 그렇습니다. 자, x가 로고 노멀이고 y도 로고 노멀이면 z는 무슨 분포예요? 로고 노멀입니다. 자, 왜 그런가 봅시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규분포는 노멀 n 따가지고 파라메타를 뮤 시그마 제곱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무슨 분포입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파라메타가 뮤고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분포. 그럼 마찬가지로 y도 n 뮤 시그마 제곱 이렇게 적죠. 자, 이걸 다르게 W가 로고 노멀이면 로고 노멀은 람다의 대문자 삭값입니다. 삭값. 그리고 파라메타는 뮤 시그마 제곱을 써요. 이거는 뮤 W고 T는
new t.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면 x. 이렇게. 첨자하고 곱해지는 거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E의 X가 정규분포면 Y가 로고 노멀 분포라고 그랬죠. 로고 정규분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름이 세 가지예요. 로고 노멀 분포. 그 다음에 로고 대수 분포라고도 합니다. 로고 대수 분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 뭐라 그러나, 로고 노멀 분포, 이게 영어로 로고 대수 분포, 로고 정규 분포, 이렇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세 가지 다. 자, 여기서 양변에 로고 처하면 로고 y가 x죠. 아까 x가 무슨 분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것은 정규 분포죠. 요놈이 정규 분포면 요 로고 속에 있는 y는 로고 노멀 분포입니다. 모양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로고 분포는 이렇게 생기고, 정규 분포는 로고 노멀 분포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x고 요놈이 y입니다.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하고, y는 요 값이 0입니다. 0. 그죠? 요놈의 평균은 mu x고, 이렇게 내려가면 요거는 50%에 되는 x50이 됩니다. x50%에 해당되는 값이 됩니다. x50. 쏘리. x50에는 y50입니다. y. 그죠? 이거 이해되죠? 자, 로고 y 자체가 정규 분포다 하면 로고 속에 y가 이런 분포다. 이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헷갈려요? 여러분도 보세요. 요게 정규 분포면 z도 정규 분포인데, 여기서 똑같이 이것처럼 로고 z가 로고 w, 로고 t잖아요. 그러면 로고 w는 무슨 분포예요? 정규 분포죠. 이게 로고 노멀이니까 이건 노멀입니다. 노멀 더하기 노멀은 노멀이죠. 이게 노멀이니까 z가 로고 노멀이죠. 이게 노멀이니까 z가 로고 노멀이죠. 그래서 로고 노멀을 곱하면 로고 노멀 분포가 됩니다. 그런데 정규 분포를 두 개 곱하면 카이스케어 분포가 됩니다. 그죠? 정규 분포 더하기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인 거 알고 있죠? 근데 정규 분포 곱하기 정규 분포가 카이스케어 분포가 된다는 건 처음 오늘 알았을 겁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통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분포예요. 변수가 이거는 하나일 때고, 이건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가 1인 경우고요. 이게 2개, 3개, 4개, 뉴개가 되면 자유도가 뉴 얼마예요? 뉴 마이너스 1인데. 자, 요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요 틈에 하나죠. 1입니다. 이게 뉴죠. 그러면 카이스키아 뉴입니다. 이거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얼마예요? 1이 아닙니다. 0입니다. 0. 자유도가, 이건 자유도가 뉴 마이너스 1입니다. 표시는 카이스키아 1, 카이스키아 뉴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 놈을 아까처럼 로고, 아까 어떻게 했나요? 아까 펑션 오브 랜덤 베리어블 적용해서 y 분포를 구해보면 이렇게 감마 펑션을 포함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요놈을 이름하여 카이스케아 분포라고 합니다. 이름을. 모양이 꼭 로고 노멀 분포처럼 생겼어요. 로고 노멀 분포처럼 생겼는데 정규 분포하고 로고 노멀 섞어 놓은 그림이에요. 통계책 보면 뒤에 정규 분포 다음에 꼭 나오는 게 카이스케아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 피어선 맺어가지고 그 2 곱하기 2 혹은 n 곱하기 m 테이블에 상관관계를 조사할 때, 뭐 남자 여자 뭐 그 다음에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뭐 남자가 옛날에는 수학을 여자보다 잘한다, 그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대학생 때. 근데 지금 오히려 여학생들이 더 잘한다고 그러대요.
뭐 하여튼 그 통계조 데이터를 가지고 n 곱하기 m 테이블을 가지고 어떤 그 상관관계를 테스트할 때 쓰는 문포가 카이스케 문포입니다. 그때 메저를 피어슨 메저라는 것을 쓴다 하는 것은 확률 통계책 보면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하고, 자, y 이꼴 z1 제곱 z 뉴의 제곱을 가지고 z1도 표준정규 문포, z2도 표준정규 문포일 때 y가 이런 감마 분포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여러분들 통계할 때도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모집단이 있고요. 모집단에서 샘플을 추출하죠. 그죠? 근데 그 샘플의 평균하고 샘플의 분산을 뭐라고 씁니까? 노테이션은. 뭐라고 써? 샘플의 평균은 뭐라고 적죠? X바로 적죠? 샘플의 분산은 뭐라고 적습니까? S제곱이죠. 네, 모집단의 평균은 뭐라고 적어요? U라고 적죠? 다 까먹었네. 자, 모집단이 있습니다. 파퓰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모집단의 평균은 U입니다. 그리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입니다. 자, 정규분포라고 가정하죠. 정규분포 아닐 수도 있어요. 지수분포일 수도 있고 유니폼 분포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사는 다람쥐 몸무게를 예를 들었죠. 기억납니까? 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겠죠. 모든 다람쥐를 다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샘플로 잡죠. 한양대에서 10마리, 저 서울대에서 10마리, 뭐 이렇게 샘플 가지고 전체 우리나라의 다람쥐의 무게를 추정하는 게 통계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통계학입니다. 자,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알죠. 이 평균하고 분산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을 하는데 샘플의 평균하고 평균을 X바라고 그러고 분산은 S제곱이라고 그러죠. 그죠? 무게. 10마리 하면은 10마리 평균 나올 거고 10마리의 그 분산을 하면 편차를 다 구해서 제곱해가지고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10을 합니까? 9를 합니까? n-1이니까 9로 하는 거죠. 그죠? 10마리인데도 불구하고 편차의 제곱에 평균한 다음에 평균을 구할 때 왜 10을 안 나누고 9를 나눌까? 그 궁금했었죠? 그냥 고등학교 때는 정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죠. 근데 정이라는 말이 약간 틀린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n-1로 나누는 이유가 이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자, 샘플의 분산을 S제곱을 n-1로 나누는 이유는 기대값을 구해보니까 요 샘플이 서울대 거, 카이스트 거, 한양대 거 다 다르죠? 샘플의 분산이. 근데 요 샘플의 기대값이 파퓰레이션의 분산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S는 n-1로 나눠야 됩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 이게 unbiased estimate라고 합니다. 바이어스 안 되게. 분산의 기대값이 모집단의 분산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n-1로 할 때 이꼴이 같지 n으로 나누면 이꼴이 안 돼요. 이걸 n으로 나누면 이꼴이 안 되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xy, x바 하면은 이거 뜻 알죠? 이거는 하나하나의 샘플이고 이는 샘플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전체 파퓰레이션의 평균을 빼주고 더해주면 텀이 빼준 제곱, 안 빼준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2ab가 있죠. 완전 제곱 있죠. a 플러스 b 완전 제곱. 요 텀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전개하면 요 놈이 어떻게 돼요? xi,n 하면은 n분의 xi가 x바이기 때문에 n x바가 되고요. 요 놈은 그냥 상수를 시그마 한 거니까 n우개 곱하기 뮤가 되죠. 그래서 산수 계산을 하면 이 식은 간단하게
xi 마이너스 뮤의 제곱에다가 2n 뮤 마이너스 x바 n x 마이너스 뮤 마이너스 x바의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n 마이너스 1을 곱해요. 여기다 앞에다가 n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s 제곱하면 여기 n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여기 n 마이너스 1 곱한 다음에 기대값을 해주면 이 어떻게 되나요? xi 마이너스 뮤 요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이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 돼가지고 시그마 제곱에다 n 그 다음에 베리어블 xy에 n 돼가지고 n 마이너스 1 시그마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s 제곱의 기대값이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약분되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이 시그마 제곱의 기대값이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 n 마이너스 1로 안 나누고 n으로 나누면 같을 수가 없죠. 약분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샘플의 분산의 평균은 n-1로 나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n-1 s제곱은 지금 보면 이게 무슨 분포예요? 이게 무슨 분포예요? 카이스키아 분포죠. 그 다음에 요놈을 n-1을 곱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 되고 이게 표준 정규 분포가 되고 표준 정규 분포의 제곱이 되니까 요놈이 또 카이스키아 분포예요. 그래서 카이스키아 분포 더하기 카이스키아 분포가 돼가지고 시그마 제곱은 n-1 s제곱을 뽑아내면 넘어가죠. 이게 넘어가죠. 반대편으로 넘어가니까 카이스키아 n-1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 줄어든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냐 하니까 샘플의 분산의 구간을 추정할 때 씁니다. 샘플의 분산의 구간을 추정할 때 샘플의 분산의 구간을 추정할 때 요 샘플의 평균은 구간 추정할 때 뭘 씁니까? 샘플의 평균은 구간 추정할 때 뭘 씁니까? 자, 이게 중요한데 여기 x바 있죠? x바 자, 샘플 수가 n여 개인 샘플링을 했는데 x바는 무슨 분포예요? 서울대, 한양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사는 다람쥐를 샘플링하면 평균 몸무게가 다를 거 아니에요. 다람쥐 몸무게, 그죠? 다르니까 분포죠. 그 분포가 무슨 분포예요? 정규 분포면 확실히 정규 분포입니다. 근데 정규 분포가 아니라도 n수가 많으면 정규 분포로 되는 게 센트럴 리미트 티어리입니다. 기억납니까? 센트럴 리미트 티어리는 분포 자체가 정규 분포가 아니라도 샘플 개수가 많아지면 설사 포퓰레이션 분포가 지수 함수라도 샘플 그 샘플 개수가 많아지면 x바는 정규 분포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중간 센트럴 리미트 하면 뭐지? 중간 극한 정리입니다. 중간 극한 정리.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엑셀 가지고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엑셀에서 유니폼 분포에서 막 뽑아가지고 평균값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정규 분포예요. 유니폼 분포에서 뽑았는데 뽑은 그 샘플의 평균값들은 정규 분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x바는 정규 분포고 노멀이고요. 평균은 파퓰레이션의 평균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분산은 어때요? 조금 작습니다. 분산은 작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제 리얼리티보다 내가 얻은 샘플의 분포는 조금 과소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루트, 이게 n분의 시그마 제곱만큼. 그래서 x바를 추정할 때는 정규 분포를 씁니다. 평균이 뮤고 1 시그마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하라 하면은 뭘 구해요? 요 분포를 쓰는 거죠. 요 분포를. 그런데 s 제곱은 어떤 분포를 써요? 카이스키아 분포를 쓰는 거예요. 카이스키아 분포를 쓰는데 이게
카이스케어 분포를 쓰는데 이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1이고 앞에 뭐가 붙어 있냐 하니까 n-1분의 시그마 제곱. 이 개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 지금 요 x바하고 s제곱 샘플의 분포가 샘플의 구간 그게 컴피던스 신뢰 구간이라고 그러죠. 신뢰 구간을 추정할 때 평균은 정규 분포 가지고 하고요. 분산은 카이스케어 분포 가지고 신뢰 구간을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 여러분들이 통계 그 문제 풀 때 샘플링을 하잖아요. 샘플링 하면 그 샘플의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죠. 근데 그게 포인트 값으로 나오잖아요. 정의에 넣으니까, 요 정의에 넣으니까. 샘플 평균은 다 돼가지고 개수만큼 나눈 거고, 샘플의 분산은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샘플 수를 하나 빼서 나누면 포인트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포인트 값이고 사실은 실제 값은 분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95% 컴피던스로 X바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존재하고 S제곱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결론에 내고 싶어요. 항상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구간으로. 포인트 값 몇 개 구해가지고 뭐 다람쥐 몸무게는 얼마다 이렇게 말하면은 신뢰감이 없죠. 우리나라의 다람쥐 몸무게는 95% 신뢰 구간으로 요 속에 들어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다람쥐의 표준 편차는 혹은 분산은 요 카이스케어 분포의 요 구간 속에 들어있다. 이게 결론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평균은 정규 분포로 구간 사용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텐데 샘플의 분산의 구간은 많이 안 해봤을 거예요. 그때 쓰는 분포가 카이스케어 분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 분포예요. T 분포. 이걸 T 스튜던트 분포라고 합니다. T 학생 분포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보는 대로 나누기예요. 표준 정규 분포 나누기 표준 정규 분포. 아까 로고 노멀 분포 공부할 때 로고 노멀 곱하기 로고 노멀이 로고 노멀이라고 그랬죠. 로고 노멀 분포 나누기 로고 노멀은 뭡니까? 무슨 분포예요? 요것도 로고 노멀이죠. 요거 왜 그랬습니까? 이걸 양변에 로고 취해보면요. 로트 제곱, 로고 Z, 로고 T, 마이너스 로고 W죠. 요거 무슨 분포예요? 정규분포. 정규분포 빼기 정규분포도 정규분포죠. 요게 정규분포니까 Z도 로고 노멀 분포죠. 그래서 로고 노멀 분포는 곱하기 하나, 나누기 하나, 다 로고 노멀 분포예요. 로고 노멀끼리 더하기를 하나, 빼기를 하나, 로고 노멀 다시 합니다. 정규분포 더하기 정규분포도 정규분포요. 정규분포 빼기 정규분포도 정규분포입니다. 로고 노멀 분포 곱하기를 하나, 로고 노멀 분포를 두 개 나누기를 하나, 로고 노멀 분포입니다. 결과가. 자, 로고 노멀 분포는 그런데 로고 노멀 대신에 표준 정규 분포를 넣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 곱하기 표준 정규 분포는 카이스케어 분포라고 했죠. 곱하기. 표준 정규 분포 나누기 표준 정규 분포가 T 분포입니다. T 스튜던트 분포. 네. 이게 그 이름을 보통은 자기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분포를 정합니다. 뭐 레일리니, 와이버리니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익명의 그 필명을 써가지고 그냥 스튜던트 T 분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모양이 정규 분포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어요. 표준 정규 분포하고. 모양이 뒤에 통계책 뒤에 보면 모양이 나와 있고 표를 계산한 테이블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 분포 여기 X바 빼기 뮤는 뭡니까? 보통 X 빼기 뮤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면은 이게 표준 정규 분포죠. 근데
뮤하고 시그마 대신에 뮤는 샘플에 평균을 넣고, 그죠? 시그마 대신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 대신에 모집단의 샘플에 표준 편차를 넣어가지고 넣으면은 요 변수가 t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t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편리한 치안입니다. 야, 이게 쓰기는 좋은데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t 분포 만드는데. 자, 그래서 여기 기억해야 될 거는 x 마이너스 뮤 나누기 시그마 하면 z 분포죠. x바 나누기 뮤에다가 이게 뭡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서 x바 아까 x가 정규 분포면 뮤 시그마 제곱이죠. 그래서 펑션 오브 랜덤 베리어블 할 때 z가 뭡니까? 요놈 빼기 요거 나누기 루트 이겁니다. 요거 빼기 요거 먼저 하고 나누기 요놈 루트 씌운 겁니다. 요놈 루트. 그래서 x 빼기 뮤에다가 시그마가 취한 값이었죠. 그런데 샘플은 여기서 보면 x바는 똑같이 뺍니다. 요걸 뺍니다. 요거 빼고 여기 루트 씌워가지고 나누기 합니다. 그러면 x바 빼기 뮤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시그마. 이게 z예요. 그죠? 근데 요놈 대신에 x바 마이너스 뮤 이거는 같고 요놈 대신에 여기에 s가 들어갔죠. s가 들어가면 z가 아니고 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억납니까? 가설 검증할 때 어떤 매저가 있었죠. 척도. 그 척도 값이 어떤 때는 t 분포, 어떤 때는 카이스키아 분포, 어떤 때는 표준 정규 분포 척도를 쓰죠. 그때 뭐 가지고 그 나눴습니까? 표본이 뭐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샘플 수가 충분한지, 30개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따라서 척도가 달라졌죠. 지금 요게 그 이야기입니다. 요게 지금 x바 마이너스 뮤,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알면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면은 그냥 표준 정규 분포 쓰면 됩니다. 그런데 모집단의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대신에 내가 얻은 샘플의 표준 편차를 쓰면 많이 처진 양쪽으로 표준 편차가 큰 t 분포를 써야 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고 t 분포를 써야 된다 하는 게 메시지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2장을 마쳤습니다. 2장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한 번만 더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중요한 것은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오브 x,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오브 y의 정의입니다. 마지널만 붙으면 잘 이렇게 헷갈려 해요. 자,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하면은 y에 관해서 다 적분하면 뭐만 나와요? xy가? x만 남죠. 그 다음에 x에 관해서 쫙 적분해주면 y만 남죠. 이놈을 이름하여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오브 y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놈을 이름하여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오브 x 합니다. 그걸 혼돈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1번 문제는 요게 공리 2번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놈의 볼륨이 1인지 확인했던 거고 2번 문제가 뭐냐면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오브 x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디에 적분하냐면 y에 관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모든 y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됩니다. 우리 책에는 x, y 두 변수의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바가지 뒤집어 놓은 거죠. 무덤처럼 생긴 분포예요. 네, 볼륨이 1이 되고 이렇게 무덤처럼 생겼는데 무덤을 이렇게 x축 딱 자르면 자른 단면적이 무슨 분포예요?
정규분포죠. y축을 딱 잘라도 자른 단면적이 정규분포입니다. 그럴 때 지금 4번은 어떤 구간에 x가 0하고 2분의 1 사이고 y가 4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 구하라 하면은 지금 무덤 모양의 그 함수를 적분하면 돼요. 이렇게 x에 관한 적분을 먼저 해주고 y에 관한 적분을 해주고. 근데 중요한 것은 4번입니다. 4번. 이거젠플 2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보면 y가 3분의 1일 때 x가 4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일 확률을 구하라 하면은 y가 3분의 1 지점에서 딱 칼로 잘랐어요. 무덤을. 딱 자르면 그 분포 모양이 나오겠죠? 그 분포 모양에서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아니죠. 이거는 이거젠플 간단한 식이고 책에 있는 것은 정규분포식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4번에서 했던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결과가 얻어지는데 독립인지 아닌지입니다. 독립인지. 그건 어디를 뭘 보냐 하니까 fx 기본 y가 fx하고 같으면 x, y가 독립입니다. 같지 않으면 디펜던트입니다. 그래서 독립이라는 말은 이게 지금 타이프입니다. 이게 뭐냐면 fx 이게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이게 지워야 됩니다. 또는 x, y를 하든지 x, y하고 x, y를 하든지 이거 지우는 게 더 간단할 것 같아요. 타이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보세요. fx는 2분의 x고 fx 기본 y는 2분의 x가 같죠? 그래서 x, y가 이 문제는 디펜던트입니다. 독립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반대로. 독립입니다. 왜? 같으니까. 요 놈값하고 요 값하고 같죠? 1번하고 3번이. 그런데 그 다음 예제는 fx하고 이건 안 풀어봤네. 독립인지 아닌지를 이것도 체크할 수 있겠죠? 체크할 수 있습니다. xy가. 대부분은 독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숙제가, 2장 숙제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죠? 예. 수요일까지, 오늘까지인가?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까지 아니야? 맞지? 그때까지 하고, 수요일은 3장 넘어가겠습니다. 3장 미리 읽어오세요. 예.